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2차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공부한 내용이 논밭작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논밭작물을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대하듯이 글로 작성해 갖고 강의안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일단 글로서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그것을 출력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PDF 파일까지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2차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쉽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한다 해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그 뭡니까, 글로서 작성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사실 말주변이 없잖아요. 이 강의하면 뭐 이게 강사인지 뭔지 뭐 전혀 모를 정도로 말도 막 그냥 뭐 이런 얘기하고 더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글로 쓸 때는 제가 글을 잘 못 써도 좀 잘못 쓴 것 같으면 새로 수정해서 글을 작성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안을 파일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손해평가의 기출시식에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동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과수 품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포도, 복숭아, 자두, 강굴, 망감류에 대해서 논밭작물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다 그 우리가 6회, 7회, 8회, 9회 나왔던 문제들 다 풀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딱 풀어보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우쳐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적정사가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적정사가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열심히 무조건 놓고 물만 길러 나른다고 물동에 물이 차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독이 깨져 있다면 그 깨진 독을 고친 상태에서 물을 길러 날라야만이 물통에 물이 찰 거예요. 그죠? 독이 깨져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열심히 물을 길러 날라도 결국은 어떻죠? 그 독 안에는 물이 한 방울 도 남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적정사가수를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뭡니까, 그 보험의 손해평가의 기초지식 다지기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논작물, 밭작물도 공부를 했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동영상 강의를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한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가전 종합 사가수,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가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저가 종료 이후에는 태강호 집하지 일가고 7가지 위험만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보장 안 해준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렇게 해야만이 저가 후 특정위험 보장 사가수까지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많지만, 통상적으로 저가 전 종합 사가수 그러면 저가 종료에는 특정위험만 보장을 해주는 품목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논작물, 밭작물,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까지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다 뭐였어요?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산정해 하면 그냥 그 뭡니까,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가 피해니까 그것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수확 감소 보험금이라고 우리가 통칭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앞으로 배울 8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수확 감소 보험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저가전 종합위험은 딱 봐보니까 수확 감소 보험금이 아니고 이 차가 감소 보험금이고 과실손해 보험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가, 이 차가 감소 보험금의 의미만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쉽게 뭡니까, 차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왜 제가 포도, 복숭아, 자두, 강굴, 망감류를 먼저 했냐면 그게 바로 과수 품목의 가장 중심축이거든요. 그것만 깨달으면 제가 그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그거 할 때 유자도 풀어드리고 그 뭡니까, 팔에 나온
유자는 구의 기출 문제였죠. 예, 팔가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화과, 예, 과실손해보험금, 예, 복무오감 할 때 그 복분자 무화과 할 때 그 무화과는 8회 때 또 15점으로 나왔죠. 그 문제까지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를 공부를 할 때, 예, 그 달려있는 것을 뭡니까? 무게, 예, 무게를, 달려있는 것이 얼마냐? 그를 갖고 개수, 만약에 1000개였다. 그런데 과중조사를 해보니까 500g이요. 그러면은 그 총 달려있는 게 무게가 얼마입니까? 예, 500kg이 되잖아요. 그 500kg이 결국 수확량인데, 그 수확량이라 하지 않고 착가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과일. 그러니까 착가량이에요, 착가량. 예, 위에 달려있는 걸 착가수라 그러고, 예, 떨어져 있는 걸 낙과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떨어져 있는 과일이니까, 떨어질 낙자에다가 과일. 그죠? 떨어져 있는 과일의 개수를 낙과수라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착가량이라는 것은 달려있는 과일의 무게, 그거에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 결국 뭐라 그랬죠? 예, 결국은 그 수확량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착과하고 결국 뭡니까? 착과량하고 수확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원 사과수는 보험금을 두 가지를 줘요. 그렇죠? 예, 우리가 벼보험금 볼 때는 이양직파 불능보험금도 주고 제2양 불능보험금도 주고 경작불능보험금도 주고 수확감소 보험금도 주고, 그죠? 또 수확 불능보험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이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가?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확감소 보장보험금은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산정해갖고 보험금을 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게 많았고, 제2양직파 불능보험금이나 경작불능보험금은 지급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그대로 보험금 산식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지급 조건이 해당되나 안 되나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다? 제가 논밭작물을 할 때 벌써 1과목의 15점 문제도 다 풀어드렸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보험금은 경작불능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1과목의 보험금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다 풀어드렸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한다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이 보험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뜯어보면 결국 뭐예요? 착가가 결국 뭐라고요? 예, 결국 착가량은 결국 수확량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걸 착가 대신 수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수확감소 보험금이에요. 그쵸?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가감소 보험금은 결국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거와 풀듯이 똑같이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푼다는 거 다 배웠죠.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저가 종료 이후에, 저가 종료까지 하고 했음에도 당연히 남아있는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제 보험금을 탔잖아요.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적과 종료선까지 피해가 난 것은 미리 이걸로 착가감소 보험금으로 주고, 그 이후에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만큼 계속 산정을 내놔놨다가 피해 난 것을 다 산정했다가 그것을 뭘로 준다?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저가전 종합 사과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정확하게 또 하나 또 볼 게 뭔가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일단 저가전 종합위험 보장 사과수는 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어떻게 되죠? 보험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죠? 수확기 직전에, 그죠? 망감류는 적과 종료 이후에 무조건 놓고 과수원에 가서 착가수 조사를 하죠. 그렇죠? 오늘 배울 저가전 종합 사과수 또한 보험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적과 종료에 가서 착가수, 적과 이후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세하래요.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할 때 감수량을 산정해서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준다 그랬죠. 포도, 복숭아, 자두하고 그리고 감귤, 죄송합니다. 감귤, 망감류도 결국 뭐예요? 착가수 조사한 이후부터는
얼마나 피해됐나 그걸 또 감수량으로 산정하죠. 그죠? 산정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착가량을 산정한 데서 그 다음에 얼마나 피해됐나를 빼버리면 최종 어떻게 그 해당 가수원의 수확량이 나오죠. 그걸로 뭡니까?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위해서 뭡니까? 조사를 하는 거고, 요 저가전 종합비용 사가수는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 또한 그대로, 전에 미리 한번 줬으니까,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것만 또다시 요 과실손해보험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구조는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큰 틀을 딱 이해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착가감소보험금은 여러분들께서 딱 먼저 오늘 떠올린 게 이게 소확감소보장보험금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소확감소보험금이에요. 제목만 이렇게 다른 거지. 아셨죠? 일단 먼저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논작물하고 일단 논밭작물하고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밭작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발생했다고 즉시하지 않는다고는 게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확 적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사고가 언제 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왜냐하면 수확량을 산정해야 되니까 무조건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다. 그게 제가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귀따대기 아마 그 따대기 귀에 따대기 아마 이제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야. 논밭작물 과수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놓고 뭐요? 수확량을 산정해야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법처럼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확 적기에 결국 수확량을 조사해가지고 결국 그 수확량이 만약에 500kg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뭡니까? 보험 계약 당시에 평년 수확량이 당연하게 산정돼 있다 그랬죠. 보험가액, 그죠? 해당 농지에 보험가액이 없으면, 손해보험은 보험가액이 없으면 보험을 얼마로 들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험가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그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밭작물도 똑같은 거예요. 이 농지에, 얼마만큼, 뭡니까? 그 작물이 수확이 돼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가치를 한도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과 우리가 조사한 수확량과 그 차이가 결국 뭐겠습니까? 그 차이가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평수미평으로 해갖고 피해율을 산정해갖고 결국 요게 피해구나 해서 보험금으로 지급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배울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어떻게 하는가? 자, 봐보세요. 보험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적과 종료 이후에. 결국 강굴 만감지도 똑같죠. 적과 종료 후, 그죠? 적과 종료 후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적과 종료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당연히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평년 차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과수는 요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확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는데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고 평년 착가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달려있는 양이 얼마냐 이거를 지금 말하다 보니까 평년 착가량이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뭡니까? 평년 수확량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달려있는 양이 얼마냐 이걸로 하다 보니까 착가량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평년 착가량이 만약에 10,000kg이에요. 10,000kg. 10,000kg인데 저가 종료 이후에 가서 조사를 해봐 보니까 4,000kg이에요. 4,000kg. 그러면 어떻습니까? 6,000kg이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뭡니까? 착가감소보험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언제 한다? 적과 종료 후. 그러니까 제가 수확 적기, 적과 종료 후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전에 아무리 뭐 4월 달에 우박 사고 나고 막 이랬다 하더라도 결국 사과배 같은 경우는 아마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6월 말쯤에 하고요. 통상. 그리고 단감 떨금감은 7월 말에 합니다. 근데 4월 달 사고 나더라도 우리는 사고 그 사고가 보상하는 지혜인지 아닌지 보험 시기에 해당되는 사고인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하죠. 그게 뭐라 그랬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거만 딱 하고 조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수확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밭작물은 수확 적기가 돼야만이 그럴 때 돼야만이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적기까지 기다렸다가 수확 적기에 가서 하는 거고
만약에 사과배 당근 같은 거 언제 하겠어요? 잡아보세요. 4월 달에 우박 사고 났어요. 예, 났지만 조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적과한 이후에, 쉽게 말해서 다른 피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과수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막 달린 거 그대로 놔두면, 이름에 해거리가 발생이 되고, 또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한 개 한 개가 다 먹음직스러워 큼직하게 자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정말 몇 가지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중심감만 남겨놓고 다 따버리죠. 그러니까 피해가 난 것도 다 따버릴 거고 다 따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저가를 딱 한 이후에 딱 우리가 가서 조사해보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요게 이제 사과 과선이라고 칠게요. 사과 과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확량이 딱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쉽게 말해서 조사해보니까 4,000kg이야. 근데 평년 착가량이 얼마다? 만이다. 그러면 얼마나 피해됐어요? 예, 이럴 때 가서 조사해도 6,000kg 딱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종료 이후에 가서 딱 하는 겁니다. 이제 의미를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여기 잘 봐보시면 보험사고 유명 관계없이 조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지 않은데 그럼 왜 조사할까? 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가볍게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깨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두두두두두 그냥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가 착가수 조사 이후에 있잖아요. 해서 만약에 이제 4,000개 남았어요. 아까 전에 그 얘기한 걸로 저가 조사했는데 4,000개예요. 평년 착가량이 쉽게 말해서 만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6,000kg이 피해됐죠. 그런데 그 4,000g 남았는데서 여기 이제 저가 착가수 조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지금 집중호우가 오고 태풍이 와고 또 다시 피해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 4,000개 중에서 피해가 되겠죠, 그죠? 그 4,000개 중에서 얼마나 피해됐느냐? 아이고야. 거기서 또 다시 2,000kg이 발생이 됐네. 그러면 그 2,000kg이 어떻게 됩니까? 2,000kg이 발생됐으면 그걸 뭡니까? 2,000kg 피해났네. 킬로그램당 가격이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을 딱 곱해버리면 얼마입니까? 2천, 2만, 20만, 200만, 1,000만 원이 되네요. 그 1,000만 원을 과실손해보험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을 딱 배우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가 피해됐는가 그 산정하는 법만 알아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정말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보면 그냥 딱 보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논파작물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강굴, 망감류를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렸는데 보니까 어때요? 문제 속에 다 답을 알려주고 풀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실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거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를 산정할 수가 없잖아요. 교실에서 뭘 하겠습니까?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 미보상 비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리고 미보상 주수가 미보상 주수나 미보상 면적으로 얼마다 하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주고 풀라는데 못 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풀립니다. 아셨죠? 그걸 이해가 한 상태에서 그 푸는 연습,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만 하시면 시간 내에 빨리 이거 풀어야 결국은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배운 포도, 복숭아, 자두, 강귤, 망감류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종합적인 사고력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 둘, 셋만 알아도 그 다음에 그것을 종합해보면 셋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30까지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로봇들가 아니에요. 그렇죠? 로봇들은 딱 알려준 만큼 그것밖에 몰라요. 더 이상 종합적인 사고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를 한번 볼게요. 보험사고 유명하고 관계없이 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왜 이럴 때 가서 합니까? 예, 보험사고 4월 달에 났다 하더라도 포도, 복숭아 이런 거 이제 수확 적기에 최초 수확 품종 수확 직전에 가서 하는 건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수확량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수확 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수확 적기에 가서 하는 거고, 적종 사과수 또한, 그 전에 4월 달에 우박 사고 나고, 태풍 피해 나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저가 종료 이후에 가서, 저가 착가수를 조사해야만이 어떻게 되죠? 예, 정확하게 앞으로, 이 사과 가수원에서 수확이 얼마나 될 건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가 종료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쵸? 똑같고,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와 저가전 종합 사과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확 감소 보험금은 결국 뭐예요? 수확이 얼마나 감소됐나 이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죠? 수확량이 얼마인가? 어제 그것만 따졌잖아요. 그죠? 수확량. 그러니까 요럴 때 가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예, 요럴 때 수확전 착가수 조사를 한번 하죠. 하고 그 위에 만약에 피해가 됐다면 여기 그 기준 쉽게 말해서 포도 평균 수확량이 만이다 칩시다. 만. 근데 요럴 때 가서 조사해 봐보니까 5,000kg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또다시 피해가 오겠죠. 예, 왜냐하면 수확 종료 시까지 보험 종기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저가 착가수 조사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보험 종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예, 품종별로 많이 심고 이러다 보니까, 예, 논파작물은 금방, 그냥 수확 적기에 되면 일주일 내에 모든 것을 작물을 다 수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수확 종료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과수 품목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한 3개월도 걸리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고가 난 것은 착가량에서 감수량을 산정해서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만이다. 근데 열 때 5천이 나왔어요. 5,000kg이 해보니까 5,000kg이야. 결국은 5,000kg이 피해됐지만, 예, 그렇구나 하고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착가량까지만 조사를 해놓고 있다가, 그 위에 이제 또 사고가 났어요. 그 위에 또 보험 사고 나고 또 해가지고, 또 만약에 2,000kg이 피해됐다 쳐요. 그러면은 최종 이 포도 복숭아 자두, 이게 복숭아겠네요. 예, 복숭아밭 과수원의 수확량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3천이에요, 3천. 3천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정확히 이제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수확량인 거 얼마인가를 확인해가지고 그 피해, 평년 수확량과의 차이를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5천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2천이 또 빠졌으니까 5천이 아니라 5천이 달려있는 데서 2천이 또 피해를 당하니까 3,000kg만 남았겠죠. 그렇죠? 예, 요것이 최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년 수확량이 만이라면 결국은 3천을 빼면 7,000kg이 피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고요. 저가전 종합 사과수는 어떠냐면 두 가지 보험금을 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 때 피해 본 거는 앞에서 요리 조사했을 때 피해 본 거는 요만큼 피해됐나 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그때 지급하지 않고, 예, 끝까지 다 남았다가, 보험 종기까지 갔다가, 최종 수확량이 딱 확정이 되는 순간에 피해가 얼마나 났나 해갖고, 요 보험금으로 지급한 끝인데, 저가전 종합 사과수는 저가 착가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고, 예, 보험사고가 안 났으면, 쉽게 말해서 평년 착가량이 만 개예요. 우리가 저가 착가수를 딱 조사해보니까 그 량도, 저가 착가량도 어떻게 만이에요. 보험사고 없으면 똑같이 동일하겠죠. 그죠? 그러면 착가 감소 보험이 지급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하느냐? 그럼 사고 없을 때 왜 하느냐? 그거 제가 다음에 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단계 가서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쉽게 말해서, 피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사고가 있었다 칩시다. 평년 착가량이 만인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저가 착가수 조사해보니까 5천이에요. 그러면은 5,000kg이 피해 났으니까 그 부분은 착가 감소 보험금으로 주고, 그리고 또 포도와 똑같습니다. 예, 5,000kg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데서 또다시 피해되면 그 다음에 포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감수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수량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에 공부를 할 때 다 말씀을 드렸죠. 슬라이드 막 그림까지 그래. 못 그리는 피카소 추상화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그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데서 지금 문제 나온 거면 그것조차도 묻지 않고 아주 그냥 산수 문제만 나온 걸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냥 기출문제 풀어준다고 그것만 알자 하고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딱 느끼실 겁니다. 그죠? 예, 그거 아니라 더 이상한 문제가 나더라도 풀 수 있도록 벌써 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깨진 독고치자고 기초지식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기초지식이 아니죠. 이것을 알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문제가 자동적으로 마법에 걸린 것처럼 술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은 바로 이 깨진 독고치기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이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깨진 독고치니까 기초지식이니까 이거는 대충 들어도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거 5,000kg 남은 데서 만약에 2,000kg 피해됐어. 그러면 2,000kg만 뭡니까? 그 새로 이제 그 뭡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그게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여기 보면 감수량으로 산정한다고 돼 있죠. 쉽게 말해서 2,000kg이 피해됐어요. 예. 그러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5,000원이라 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0kg이 250 해서 2,000, 2만, 20만, 200만? 1,000만 원이네. 그죠? 예, 1,000만 원. 1,000만 원을, 예,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뭐 자기부담 감수랑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도 못하네요. 뭐 자기부담 감수랑 또 혼선스러우니까. 그거는 제가 산식을 풀어드리면서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단지 여기는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수확량을 해서 차감하고 최종 수확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예, 예.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이 감수량을 산정해갖고 그대로 또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럴 때 한번 줬으니까, 그 위에, 그 전에 피해 난 건 끝. 그 위에 난 것만 더 조사해서, 보험금 지급한다. 그거고, 여기는 결국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아주 미지급한 상태잖아요. 이걸 두 번, 요거는 한 번만 준다고 해서 덜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전에 요 차가량을 조사했잖아요. 만 중에서 5천만 나왔다. 그러면 5천은 벌써 피해됐다는 것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비록 보험금은 안 주고 있지만, 5천원 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똑같이 뭡니까? 그 차가수 조사한 2천이 피해 났어요. 그러면 총 얼마가 피해 난 겁니까? 7천이 피해 났잖아요. 그죠? 왜냐면 5천 빼기 2천 하면은 3천만 수확량이니까 결국, 평년 그 수확량이 만이라면 7천이 피해 났죠. 그러면 수확감소보험금은 평수 미평 공식이 대입하면 결국 70% 피해 난 거를 이걸로 다 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나눠서 주는 거고, 이거는 한꺼번에 주는 거다.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으네 이게 아니에요. 결국은 피해 난 것은 똑같이 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나눠서 주고, 예.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팔가수는 한꺼번에 그냥 피해가 난 거를 다 조사해갖고 한꺼번에 지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가전종합 사가수는 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가 차가수 조사를 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험 사고 조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자동차 사고 안 났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사고가 나야만이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 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리고 만약에 화재 사고 났어요. 건물이 불타요. 예. 그러니까 불이 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화재보험 든 건물에 보험 불 났어요. 와서 불 났어요 하고 해야만이 가서 피해가 얼마인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피해가 나지 않으면 사고가 없으면 절대로 안 나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가전종합 사가수는 보험사고 안 났는데도 이 조사를 할까? 이게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냥 공부한 만큼 그대로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고 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버텨. 그 후에 되면 이거 뭐였지? 그 가물가물하고 또 보험금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는 풀려.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뭐였지? 풀이 과정 보고 또 이렇게 이거였지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풀이 과정 봐도 뭐가 뭔지 모르고, 왜냐면은 다른 품목도 배우잖아요. 예. 이번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어느 정도 풀었어. 근데 생산비 보장도 풀고, 인삼, 뭡니까? 그 해가림 시설 보험금 문제도 풀고, 가축 보험금 문제도 풀고 하다 보면 다시 저가전 종합 사가수 풀려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띵하고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진도 그걸 먼저 고쳐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 가장 의문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문 안 들고 공부를 하니까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당연하게 조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저가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렇죠. 요 차가감소보험금이 지급되는 이유가 맞죠. 이 평년 차가량이 10,000kg인데, 우리가 조사한 이유, 저가 차가수 조사해봐 보니까 5,000kg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5,000g의 피해니까. 지금 여기는, 적종 사가수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나 팔가수처럼 뭡니까? 최종 수확량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저가와 차가수
조사를 한 이후에 월세까지 피해난 거는 먼저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뭘로 줘요? 예, 결국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과 똑같은 원리로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0kg인데, 저가 착가량이 5,000kg이니까, 5,000이 피해됐네? 그렇죠? 그 만약에 저가 착가수 조사한 이후에 보험사고 안 났다 쳐보세요. 그럼 결국은 얼마입니까? 이 저가 착가수 그 과수원은 5,000kg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0kg을 결국 뭡니까? 수확량으로 산정해갖고 미리 주는 겁니다. 그게 착가감소보험금이에요. 결국 수확감소보험금하고 똑같은 거죠. 착과나 수확이나 똑같다고 말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그 조사를 나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과 착가수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적과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이게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그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론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좀 이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그걸 몇 줄로 한 줄로 달랑 적혀 있는데 그거 읽어봐봐야 글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거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착가량을 결국 뭐냐면 여러분 잘 읽어봐 보시면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걸 보고 기준 수확량이라고 여기 봐보세요. 수확이라고 쓰죠. 그죠? 예, 착가량이나 수확량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 적과 착가량이 결국 기준 수확량하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아셨죠? 우리가 여러분 기준 착가수 막 그러고 하는데 기준 착가수가 결국 적과 착가수 그 값을 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셨죠? 요것이 결국은 뭡니까? 평년 착가량은 미리 예정된 거잖아요. 평년 착가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 사과 같으면 사과 가수원이 지금 감년도 그때 이 가수원은 직전에 5,000kg이 생산됐으니까 그 5,000kg을 보험가액으로 하자. 그러면은 아니겠죠. 왜냐면 그때 그 해에 만약에 사고가 많이 나갖고 수확량이 적어갖고 5,000kg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에 또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원래 4,000kg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갖고 5,000kg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 갖고만 따지지 않고 5년 정도 얼마나 이 과수원에 수확이 됐나 이런 것을 평균 내 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평균적인 그 수치니까 결국 그러면 확정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아니에요? 좀 이렇게 예상인 거죠. 그렇죠? 예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적과 착가수 조사는 사고 유무와 같이 무조건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그 조사한 값은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한 값이죠. 실제 현장에 그 과수원에 착가되어 있는 양을 직접 우리가 그 숫자로 세알해 가지고 뭡니까? 조사를 한 거니까 더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값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값을. 그리고 이렇게 조사해 봐 보니까 쉽게 말해서 평년 착가량이 만약에 그 만개예요. 만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적과 착가수를 딱 조사해 봐 보니까 7,000개예요. 7,000개. 그러면 결국 뭡니까? 저가전 종합 사가수는 평년 착가량이 100%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쵸? 예, 100%로 가입해서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을 치다 가입을 했는데, 1,000만 원치 가입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이거 평년 착가량보다 적네?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보험사고가 이후에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800만 원 정도만 수확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게 상법에서 말한 초과보험이 되는 거예요. 초과보험은 인정이 안 되죠.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금은 보험 가입할 수 없고 또 그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금은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이 손해보험이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건물 10억인데 아이고 100억치 보험을 가입해갖고 만약에 그 10억짜리 건물이 탔을 때 100억이 보험이 지급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다 그냥 보험 도박처럼 그냥 다 넣을 겁니다. 아이고 나 1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나 이거 1,000억으로 보험 가입 들었다가 불 타가면 1,000억을 받아버리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 가입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한 것이 보니까 이게 800kg인데 평년 착가량 예정된 착가량이 1,000kg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초과보험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입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가입한 것을 800만 원으로 줄여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과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보험사고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고 안 났는데 800kg이야. 근데 평년 착가량은 1,000kg이야. 그러면 결국 뭡니까? 800kg으로 맞춰야 되죠. 이렇게 가입한 것은 지금 초과보험이니까. 그렇죠?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하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해서
뭡니까? 보험 가액을 확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가 착가수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 가액 금액을 확정한다. 그죠? 800만 원으로 확정하는 1000만 원 든 거를 뭡니까? 감액해갖고 이 사과 가수는 800만 원으로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뭡니까? 새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서 딱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부담 감수량.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논밭작물하고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주를 공부할 때 뭐예요? 보험금 산식이 뭐였습니까? 가피자,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는 외우라고 한 거 없이 달랑 2개 외우라 했어요. 가피자하고 평수미평, 그죠? 그리고 농업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의 피해율 같은 것도 사실 그거는 뭐 사식 뜯어버리면 똑같은 건데 그래도 빨리 풀려면 뭐죠? 기실기 정도. 그거는 피해율이 기실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나머지 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산식 암기하라 한 것은 우리가 재보험금, 그거는 산식 때로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그는 산식을 알면 그 문제를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무조건 놓고 외우라 한 거고요. 그런 산식에 관계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착가감소 보험금은요. 자기부담비를 그러니까 가피자 공식을 안 써요. 똑같은 수확감소 보장 보험금인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부담 감소, 자기부담 비율 대신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걸 써요. 근데 요것 또한 요게 결국은 뭐냐면 뜯어보면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 뭡니까? 일반적인 논밭작물 포복자만의 자기 부담금은 결국 뭡니까? 예, 그렇죠.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뭡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갖고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보험금이 조금 농민들이 조금 지금 되는 겁니다. 다른 손해보험은 어떻게 되죠? 손해액에 뭡니까? 자기 부담 비율을 그냥 곱하니까 손해, 지금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몇 프로는 그거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해라 하고 자기 부담금을 산정을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놓고 피해와 상관없이 자기 부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담금으로 산출을 했는데 여기 자기 부담 감수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자기 부담금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바로 뭡니까?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 자기 보험 가입 금액이 확정이 안 되면 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나오지 않겠죠. 거기다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바로 큰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왜 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아마 이론서에 어디 요런 것들은 아마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술돼 있을 겁니다. 워낙 중요한 거지만 중요한 거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안 나오지 상관없이 적어도 왜 조사를 하는지 보험사고 안 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게 맞지 않아? 그게 원칙인데, 그죠? 바로 요것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고 없었어도 이것을 확정하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 부담 감수랑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 부담금 차감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할 리가 없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죠? 요것을 뭡니까? 산정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작물, 밭작물도 그러고요. 다들 뭡니까? 가입 가격을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으로 보통 그렇게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고. 그런데 딱 하나 이제 뭡니까? 과수하고 논밭작물하고 차이점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논작물, 밭작물은 대부분 품종을 그냥 동일하게 심어버려요. 동일하게 심는데 과수에 딱 가면 사과 과수원에 있으면 부사 품종 한 개만 심지 않고 아오리도 심고 벨리하는 거 많이 이렇게 여러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복숭아 밭 가도 그렇고 포도밭에 가도 똑같아요. 한 개 품종만 안 심습니다. 왜냐하면 수확기를 달리해야만이 뭡니까? 수확하려면 그거에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과수는 전부 다 수확기가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기를 하는 품종을 이렇게 심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과수 품목이 품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가입 가격은 품종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놓은 거. 이거 당연하게 품종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데 동일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 이제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입 과중이에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가입 과중으로
지금 현재 그 뭡니까 미리 정해서 보험 계약을 하는 품목은 저가전 종합 사과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를 딱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뭐 보험사 우리가 착가수 조사라고 왔는데 보험 사고 났다 하면 무조건 뭘 내야 돼요? 계당 과중. 그러니까 그 한 개의 무게, 과일의 무게를 지금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포도하고 그 강굴 망감류는 농지당 30개 이상, 최소 30개 이상 해야 되고,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그걸 표본으로 해가지고 그 뭡니까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평균 무게를 그 뭡니까 그 조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과중을 조사를 해요. 조사해갖고 착가수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런데 계산 과중이 500g이다 하면 얼마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500kg이 착가량이구나. 예, 그렇게 우리가 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중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가전 종합 사과수도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잖아요. 그죠? 착가수 몇 개 달려있나 그 수를 계산하니까 결론은 거기다가 뭡니까 한 개의 무게를 곱해줘야만이 그 량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과중이 여기들 하는데, 그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와 달리, 요거는 미리 보험 계약할 때, 이거 한 개당 무게가 500kg이야. 미리 정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팔가수 품목도 다들, 뭡니까? 그 계당 과중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오직 안 하는 게 저가전 종합 사과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품목이죠. 우리한테는. 그죠? 예. 계당 과중을 조사 안 해도 그냥 개수만 파가면, 계당 과중이 시키면 계약사항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보험 가입할 때, 이거는 뭐 600g이다.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만 이제 더 보고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포도, 복숭아, 자두, 그 강귤, 망감류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저는 맥세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는다. 뭘로 쓴다고요? 이전 착가피해 고증률. 요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고 제가 그 뭡니까 착가피해 감수량, 낙가피해 감수량, 그리고 고사주수 감수량 산정을 할 때 요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겠지만, 또 결국은 이 뭡니까, 과수 품목은, 쉽게 말해서 사고가, 논바짝물은 어때요? 여러분, 수학적기 가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고가 수학적기 되기 전까지 100번이 사고 나도, 피해사지, 이번에도 보니까 자연재해로, 피해 난 거네, 보상한 죄야. 이렇게 하고, 이번에 또 뭐 사고 났어요. 가봐보니까, 이번에는, 병충해로 피해를 입었어. 아이고야,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병충해니까, 이거는 미보상 면적이 해갖고, 이건 보상하지 않는 거야. 그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보상 면적도 생길 뿐이지, 결국은 뭡니까? 수확량 조사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100번을 사고 나도 결국은 수확량 조사는 언제 해요? 수확 적기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과수는 어때요? 지금 저가전 종합 사과수나,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어떻게 해요? 보험, 사과, 유무 상관없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적기라든지, 아니면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저가 종료 이후에, 딱 그럴 때 가서 무조건 조사를 합니다. 그죠? 조사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로 한다 그랬죠? 감수량을 산정하니, 그 이후부터는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것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포복자만하고 사실 저가전 종합 사과수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것도 감수량 산정할 때부터. 조사한 이후부터는 오직 뭐예요? 수확량을 산정 안 하고 감수량, 얼마나 피해됐나, 그것만 따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피해 얼마나 났어? 또 사고 나면 이번에 또 피해 얼마나 났어? 이걸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니까 그 전에 만약에 조사해서 만약에 피해가 한 50% 됐다 칩시다. 요게 뭐 쉽게 말해서 요거지. 그래서 일부러 사진까지 한번 또 오려갖고 한 번 더, 왜냐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한 번만 딱 이해하시면 절대로 실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깨진 도 고치기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쉽게 말하면 우박 피해가 났다 쳐요. 이건 뭐 우박 피해로 이렇게 기스난 여튼지 모르겠지만 피해가 났으니까, 그죠? 착각 피해가 났어요. 이거 대충 후하게 잡았고 50%를 피해 났다 칩시다. 요 때. 요것이 쉽게 말해서 언제랄까요? 8월 달에 8월 달에 우박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났다 칩시다. 그럴 때 났는데, 그 다음에 보험사고 났어요. 또 보니까, 8월 말에 또 너무 기상이변으로 해갖고, 이게 과일이 또 완전히 이게 그냥 일소 피해가 당한 거예요. 이렇게. 당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기 뭐 여기가 있다. 지금 사진을 못 해갖고 제가 요거만 해놨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한번 100% 전부 다 이게 막 그냥 시커멓게 그냥 다 썩었다 칩시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요 때도 조사하고 요 때도 결국 나가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때 뭡니까 여기 그 우박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50% 피해났다 조사했죠. 예, 여기 감수량을 그 사고 날 때마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사했어요. 그런데 요 달려있는 것이 뭐 여기도 달려있다 해도 떨어졌다 해도 똑같습니다만 이번에 가서 조사했을 때 보니까 달려있는 것이 만약에 100%고 이제 완전히 다 시커멓게 썩었어요. 그러면 야 이거 100% 피해났네?로 우리는 파악을 하지만 실제 감수량은 실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예, 50%예요. 예, 여기서 50%를 일단 산정해서 감수량 50%를 지금 우리가 잡아놓고 있잖아요. 예, 아유 50% 피해됐네. 이럴 때 조사 나가면 아유 얼마나 피해됐다는 걸 당연히 피해량을 산정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또 사고 났어요. 그러면 아유 이번에 아유 일수 피해네. 또 가보니까 또 이거 시꺼멓게 돼 있는 거예요. 100%인데 결국은 이전에 보니까 50% 달려있는 것에서 50% 피해난 것을 우리가 잡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피해된 건 얼마예요? 일수 피해. 그렇죠. 50%만 한 겁니다. 50%. 그래서 뭐죠? 맥스 A라는 게 이전 착각 피해 구성일 이거예요. 이거. 낙가가 이번에 지금 이게 뭐 달려있는 것에서 결국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일서로. 그죠? 예, 떨어졌다 칩시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져도 똑같죠. 이 떨어진 거지만 그 전에 50%를 미리 잡았잖아요. 이 사과를 50%를 잡은 거니까 이번에 100%라고 하더라도 일소 피해 때 보니까 분명히 100%로 피해됐어요. 예,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예, 100%인데 이전에 이거야 우박으로 해서 50% 잡아놓은 거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이 여기 50% 잡은 게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면 결국은 이번에 일소 피해로 쉽게 말해서 피해된 부분은 얼마나? 예, 50%. 예,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낙가 피해 구성률 빼기 뭡니까?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을 해야만이 실제로 어떻게 되죠? 예, 이번에 피해된 것이 50%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이렇게 기술한 거는 요 사과가 결국은 요것이 결국 일소 피해로 인해서 100%짜리 땅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낙가 피해 구성률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달려있을 때는 착각 피해 구성률을 해도 됩니다. 똑같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또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각 피해 구성률 100%. 마이너스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50%는 50%. 그죠? 하여튼 피해를 두 번 당하더라도 이번에 피해 당한 게 얼마냐, 그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여러 번 발생 시에만 우리가 이런 개념이 도입되겠죠. 딸랑 한번 도입될 때는 뭐 맥스 A 뭐 이런 것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깨진도 꽂히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착각함수 보험금, 과실 손해보험금과 관련된 뭡니까? 그 산식을 이해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